치매 극복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치매 환자, 치매 가족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는데 치매 요양보호 부분이 점점점 약간 깊이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편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2편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2021년도에 우리가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 잡읍시다. 25만 명. 자, 이 아이들이 민식이법으로 한 명도 아무 일 없이 다 자라도 25만 명이죠. 그런데 금년도 우리 대학 수능 입학 정원이 반올림에서 50만 명이에요. 그럼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8년이 지난 후에 다 대학을 가도 우리나라 대학이 얼만큼 없어져야 될 것인가 나올 거예요. 매년 3월이면 나오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등등등. 즉 그냥 뭐다,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르신은, 즉 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은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가 55년생인데 55년생이 재작년부터 어르신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60만, 70만, 8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까지 태어난 세대입니다. 자, 그러니 1년에 50만, 60만, 70만 명이 쉽게 말해서 지하철을 무료로 타겠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분들이 생로병사위에서 요양원도 가셔야 되고 또 가족한테 케어도 받아야 되고, 이런 노인과 가는 쉽게 말해서 어르신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복지관도 가야 되고 요양원도 가야 되고 등등등. 그럼 이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박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정말 꼭 필요한 필수 자격증이 될 것이고요.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아마 적지 않은 급여도 받지 않으실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가족 속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이제 함께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가정에 모시거나 요양원에 모시거나 아마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에 대한 공부쯤은 아마 꼭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일 것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뭐 이거는 지나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요양보호사 나올 때는 시험 안 봤잖아요. 그냥 과정만 이수하면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시험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데 시험이 쉽다 어렵다 보다는, 그죠? 시험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죠. 좀 더 우리에게 질 높은 케어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보아지는 것은 건강보안공단에 보면서 보는 치매 전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기관별로 한두 명에게 기회를 주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세죠. 근데 금년도에 10만 명, 거의 뭐 2배 이상을 갖다 목표를 늘려서 이렇게 양성해내겠다. 그래서 금년에도 7번에 걸쳐서 이제 양성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요양보호사는, 그죠, 좀 더 질 높은 교육의 케어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기엔 조금 시간이 그렇고, 어쨌든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금년도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지정된 학교나 기관에 가서 우리가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이제 내년부터 2023년도부터는 컴퓨터 상시 시험 제도를 즉 CBT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시험을 갖다가 수시로 주 5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서 즉석에서 이제 뭐 하고 나면 즉석에서 이제 답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시 시험 체계로 돌아간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국시원 홈페이지에 가면 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비춰볼 때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걸 이제 쉽다 어렵다로 표현하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시험을 있어서 치매 어르신을 조금 이해하면, 여러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서 시험 막 치고 계단 내려와서 잊어버리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등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꼭 필요한데 거기에 키워드를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내가 가족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족 이름도 잊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 또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케어하고 계시다면 그 어머님이 연세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인지가 떨어졌을 뿐이지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다른 사람 편인지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칭찬 지지 격려를 들어보면 어때요? 소화도 잘 되고 용기도 생기고 뭔가 의욕도 생기잖아, 그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서 내가 꾸중 듣고 야단 듣고 누가 나를 갖다 자존심을 건들게 하면 입맛이 있어요? 없죠. 그죠?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런 내용까지 내면에까지 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일단 케어도 편하지만은 요양보호사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죠. 내가 걸어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6인실에 5명이 누워 계세요. 그럼 나는 3개월, 6개월 내에 내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눕습니다. 왜? 환경의 동물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인간은 하루에 20분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화장실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자꾸 서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겠죠. 또 하나는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요양보호사나 집에서 부모님을 케어하고 있다면 하루에 20분은 2분이라도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고 운동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따라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것, 이거를 또라는 것을 이해할 것. 그래서 환경이 막 바뀌고 이러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환경을 잘 이해하면 좋다는 거. 자, 다음은 자, 제가 며칠 전에도 어르신들 만나서 수업을 했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대부분 80대 이상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어머님이 이래 손 나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 따라 주름도 생기고 손도 거칠어졌지만은 마음은 몇 살 했더니 1, 2초도 기다리기 전에 18이라고 아주 또박또박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80이 넘는데도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하시는 어르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진 것뿐이죠. 특히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눈꺼풀 들 힘도 없고 그죠 덜덜덜 떨고 다 이렇게 웃을 힘도 없지만은 그분도 마음은 몇 살이다?
18이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몇 가지 어르신들의 개념, 치매가 걸려도 마지막까지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케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양보호사 시험은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죠. 최고 여기 케어의 어떤 기준을 올리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개념, 노인에 대한 개념, 어르신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또 케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치매는 커밍아웃.